8월 28일 월요일 한강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하나는 뉴스 브리핑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뉴스 브리핑 화질하고 음향이 계속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독 뉴스 브리핑이 있는 이 스튜디오가 다른 방송들보다 시끄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미세한 잡음이나 공명, 또 기계음 같은 부분이 섞여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편 편집 시스템을 이렇게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편집에서의 손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이 지향 마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얼마 전에 핀 마이크로 바꾸었고, 또 핀 마이크 중에서도 지난주에 더 성능이 좋은 핀 마이크로 바꾸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화질에 있어서 조명이나 더 나아가서 이 방송 스튜디오 전체의 색깔을 맞추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라고 인정을 합니다. 저희 방송을 촬영하는 분이 전문가도 아니고요. 다른 일을 하다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현재 뉴스 브리핑의 재정으로는 이 전문적인 편집자나 전문적인 촬영자를 사용하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더 나아가서 카메라 문제에도 거의 방송국에서 쓰는 수준급의 카메라를 저희들이 지난주에 확보했습니다만은 그 카메라가 편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카메라와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편집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갖추면 또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 방송국에 있는 분을 모셔서 기술적인 조언을 듣고 세팅을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가시고 나면 또 일이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는 제가 엄청나게 느끼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문제를 잡아갈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좀 인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모든 환경이 갖춰지고 재정이 충분하다면 좋은 인력 들여서 전문적인 점검으로 전문적으로 촬영하면 이 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방송을 주도하고 있는 저조차도 촬영이나 이런 기기 문제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뉴스 브리핑의 논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비슷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보라고 부르는, 좌파라고 부르는 안에서도 매우 다른 색깔들이 나와야 되고요. 지금 전부 종북 일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건전한 좌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정의당, 즉 종북에 반대한다라는 정의당이 현 문정권에 대해서 내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 둘이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보수에 보면요, 이 보수에서 무엇이 제대로 된 보수인가, 보수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에 대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보수 세력이 별로 없습니다.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이재용이나 박근혜 두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입장이라든지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 나름대로 오랫동안 생각해오고 축적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고, 그 배경에는 그래야만 분명히 우리 보수가
이대로는 저는 괴멸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 죽어가는 중이라고 봅니다. 그럼 기존의 보수가 보여왔던 기득권과 또 부패 유착과 또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웰빙 그리고 상류 수구 기득권 보수가 똑같은 이런 기득권에 대해서 옹호하는 소리를 내는데 이 문제가 오늘날 보수가 무너져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가지 시행착오 끝에 저도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죠. 여러 공부와 고민 끝에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의 다양한 목소리 중에 저런 목소리를 황장수가 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자신의 주장에 따라 똑같이 줄을 세우고 똑같이 목소리를 내게 만들라고 한다면 그것이 보수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무슨 사상이냐. 그거야말로 북한의 김정은이나 노빠들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마음을 정리하고 제 방송을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북한이 그저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세 발을 쐈는데요. 그 세 발 중에 한 발은 발사 직후 폭발되었고 두 발은 250km까지 날아갔는데 근데 이 정확한 발사체의 성격을 놓고 한국 정부는 기존의 북한의 200km 정도를 이렇게 최대 사거리로 쏠 수 있는 방사포 그러니까 다연장 로켓 흔히 뭐 옛날에 발칸포라고 했던 이 다연장 로켓이 사거리가 연장된 300mm짜리 구경 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날아간 이 발사체의 고도는 50km입니다. 기존의 스커드-B 탄도미사일 가장 짧은 형에 보면 한 80km의 고도에서 300km 정도를 날아가는데요. 그런데 북한의 이 신형 방사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200km가 최대 사거리고 높이는 40km라 봤는데 이번에는 높이가 50km에 사거리가 250km이다 보니까 미국은 이 발사체를 놓고 이 탄도미사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은 이 발사체에 대해서 방사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금지하고 있지만은 방사포는 여기에 해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사체를 놓고 아직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이 두 나라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말하고 있지 못하고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이것을 방사포라고 부르고 미국은 이것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른다면 누가 더 정확하냐, 누가 더 맞느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굳이 한국이 이 문제를 미사일이 아닌 방사포라고 우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 의심이 나면 최대치로 의심을 해보고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 그때는 또 이 증거가 나온 대로 규정을 하면 될 일을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이것을 스커드 탄도미사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은 방사포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심각한 부분은요. 북한이 250km짜리 방사포를 갖고 개발을 했다면 이제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방사포의 구분이 불가능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방사포는 파괴력에 있어서 스커드 미사일만큼의 이런 무거운 폭탄을 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북한이 방사포 다연장 로켓을 수십 발을 갖다가 수백 발 이런 식으로
동시에 발사할 경우 250km까지 날아온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지금 아무것도 우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즉 사드나 페이트리엇 미사일로도 이 방사포는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3발을 쐈는데 3발 중에 1발이 발사 직후에 폭발됐다는 것은 방사포는 발사 직후에 폭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스커드 계열 미사일 중에서 좀 더 신형의 미사일을 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미국도 일본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스커드 계열 미사일 중에서 북한이 발사 직후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의 요격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신형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종류의 미사일을 다시 만들어서 발사하면서 한미 간의 이간질도 시키고 또 한미 간의 이 부분에 대한 혼선도 발생을 하고 북한의 대미 대남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방향 전환하는 듯한 모습과 판단력에 스스로 충돌을 갖고 오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명백하게 성공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이 미사일 추진체를 놓고 서로 입장이 갈리고 있고 미국은 이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것은 ICBM이 아니고 한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라는 기상천외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ICBM을 쏘지 않았고 이것이 우리는 방사포로 추정하니까 도발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100% 한국 공격용 발사체를 쐈는데 남의 나라 일처럼 대처하냐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발사한 이 알 수 없는 발사체는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짜리 다연장 포로 이렇게 추정이 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이번에 발사체에 대한 초기 분석에서 3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하면서 1발은 즉시 폭발했고 나머지 2발 또한 정상 비행에 실패했다고 말을 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2발은 정상 비행에 실패한 게 아니라 250km 비행한 후에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 거리가 250km라는 거죠. 미국은 2번의 발표에서 이번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 했지만은 한국 정부는 이것이 방사포랑한 부분을 번복하지 않고 있고 일본의 관방장관은 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다연장포라고 부르는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은 완전히 서로 성격이 다른 무기입니다. 사거리에서는 250km 가면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가 서로 이렇게 보세요. 200km, 300km. 200km는 지금까지 방사포의 최고 거리였고 300km는 탄도미사일 제일 짧은 게 거리였는데 250km 이 사이에 해당하는 발사체를 쐈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해석이 한미 간에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사포는 탄두 무게가 가볍고 탄도미사일은 탄두에 수백 킬로까지 실을 수 있고 속도도 또 다르고요. 비행 궤적도 훨씬 탄도미사일이 높이 올라가고 파괴력도 탄도미사일이 더 이렇게 큽니다. 방사포에 해당되는 이 탄두, 그러니까 거기에 넣는 이 탄두의 무게는 100kg가 되지 않는 수백 킬로고요. 방사포는 표적에 떨어질 때까지 엔진 추진체가 연소하기 때문에 비행 고도가 아주 낮죠.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이 폭발했을 때 살상 범위가 훨씬 넓고 또 이 폭발의 위력이 크고 스커드 B 같은 경우에는 1톤 정도의 탄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포는 이렇게 날아가고요. 탄도미사일은 힘이 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다 연소를 하고 나면 이렇게 자유로 낙하하는 그런 미사일체입니다. 그래서 방사포에 대한 대응은 날아오는 수십 발에, 그러니까 이 방사포 한 대 발사대가 계속 쏘면 분당 수십 수백 발이 날라오겠죠. 이걸 요격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폭발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요격하기보다는 이 방사포의 발사대의 위치를 파악해서 발사한 지점을 이렇게 원점 타격하는 것이 군사적인 대응이고요.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 미사일을 지상에서 페이트리어 미사일을 쏴서 이렇게 맞추는 요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금 전술이 매우 기만 전술로 가고 있다. 또 북한은 방사포를 쏘기 전날 선전 매체를 동원해서 한국의 백령도와 연평도를 점령하는 가상훈련을 실시하면서 AN2기라는 목재로 만든 북한의 그 글라이더 같은 비행기에서 이 북한군이 뛰어내려서, 그러니까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서 한국군과 유사한 복장을 입고 점령 훈련하는 모습을 이렇게 노출시켰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북한이 방사포를 또는 탄도미사일을 뭔지 모를 것을 쏘고 백령도, 연평도 점령 훈련을 했다라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ICBM을 쏘거나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하지 않고 지금 얼주 훈련 기간에 한국만을 겨냥해서 자극하는 그런 도발을 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간의 해석이 헷갈리도록 딱 애매한 250km짜리를 애매한 고도 50km짜리를 쐈습니다. 자, 이러고 난 뒤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한미 간의 이 미사일의 성격을 바라보는 충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용이 이 발사 직후에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지만 대통령이 주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단거리 발사체가 전략적 도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이번에 이 발사체는 을지 훈련 기간에 한국을 겨냥해서, 한국만을 겨냥해서 발사를 했고, 그 전날에는 연평도와 백령도 점령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자, 이제는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발을 하지 않을 거니까 한국을 상대로 저강도 재래식 도발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미국은 관여하지 말고 한국하고 우리하고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북한이 교모하게 도발을 했습니다. 을지 훈련 기간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북한으로서는 뭔가가 이렇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발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최근에 미국하고 긴밀하게 평화니 또 북미 대안이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다 보니까 미국을 대상으로 도발하기는 그렇고 한국을 상대로 도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쏴은 것은 방사포고 이 방사포 하나 쐈다고 지금 우리가 NSC 열 필요도 없지만 을지 훈련 기간이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이런 회의를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을지 훈련 기간 동안에 통상적인 대응 훈련을 해온 차원의 문제라고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북한은 괌이나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게 아니라 한국의 이 남한의 주요 도시를 겨냥하고 또 서해안의 주요 섬들을 겨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훈련을 하는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이 정도 도발이라면 을지 훈련 뒤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신호라면서 걱정을 하기는커녕 도발의 규모가 작아서 고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도발이라면
이런 표현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대화에 극복해서 청와대가 우리 국민과 영토를 향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일부러 축소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무시하며 가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인가?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생각이나 사상이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인가? 안보라는 개념을 이해라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집단입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서 겨냥해서 뭘 쏘면 그것은 전략적 도발이고 한국을 상대로 도발하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하는 이것은 너무나 몰상식이고 한마디로 파렴치한 정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심한 정권인데요. 이 정권 정말로 이제 도발에 대해서도 너무 작게 도발해줘서 감사하다. 또 미국을 상대로 도발하지 않고 우리를 상대로 도발해줘서 감사하다. 당신은 미사일을 쐈지만 우리는 그것이 방사포라고 우긴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것이 정권입니까?